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명지병원 내분비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혁이고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기획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영화는 뭐 얼마 전에 개봉을 했지만 실제 잠을 했던 게 처음이 아마 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아직 배우가 섭외되기 전에 류수환 감독이랑 시나리오가 드래프트가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 참여했던 조 감독이랑 지인인데, 조 감독이 이제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대본 시나리오는 나와 있고 아직 배우가 누가 이 배역을 맡을지는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긴 한데, 해외 로켓 촬영을 해야 되고 이런 시나리오 내에 이제 인슐린과 당뇨병과 관련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시나리오를 구현할 수 있고 고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상황을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해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알려준 게 이제 1990년대 초반, 뭐 실제 소말리아에서 대사관이 탈출하는,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하고 비슷한 상황이었겠죠. 그죠? 탈출한 그런 상황에서 한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이 같이 탈출하는 그런 실제 상황이 있었고, 그 인슐린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실제 있었는지 북한과 한국 대사관 사이에, 그건 뭐 정확하게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에피소드 상에서 북한 대사관의 대사가 당뇨병 환자이고 인슐린 사용하는 사람인데 탈출 과정에서 그런 곤란한 점이 있어서 한국 대사관이 그런 치료에 있어서,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서로 협조를 해주는 에피소드가 있다. 이 에피소드의 시나리오를 보여줄 테니까 이게 과연 정말 이런 상황이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썼던 치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희가 고증을 하고 접근하면 될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인슐린 사용을 하기로 되어 있던 북한 대사관 대사죠. 그리고 이제 한국 직원도 네네. 당뇨병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는 상황이 주어져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인슐린 치료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일단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유럽이고, 그러니까 소말리아였지만 북아프리카니까 유럽으로 대개는 이제 의료적인 뭐 여러 가지 공급을 받았겠죠. 그래서 당시에 1990년도에 과연 인슐린은 어떤 걸 쓰고 있었을지가 좀 고민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펜타입에 아날로그 인슐린을 쓰지만 당시에는 아날로그 인슐린이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휴먼 인슐린을 썼을 거고, 휴먼 인슐린도 펜타입보다는 아마 버틀에 있는 바이알로 썼을 거고 시린지로 빼서 썼을 거다. 그리고 뭐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럽 인슐린 제조사의 인슐린 접근성이 좀 더 좋지 않았겠느냐. 전 세계적으로 인슐린을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미국계 회사랑 덴마크계 회사밖에 없으니까 아마 유럽계 인슐린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당시에는 이제 주사기로 빼서 써야 되고 그렇게 쓰고, 그 당시에 또 물어봤던 게, 이동하는 과정에 탈출하는 복잡하고 힘든 과정에 인슐린을 안 맞게 되면, 인슐린을 못 맞게 되면 환자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환자의 특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인제 인물은 아직 캐스팅이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면 "당뇨병 환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북한의 당뇨병 환자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뚱뚱하고 비만한 사람을 캐릭터화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일 거다. 그래서 북한의 당뇨병 환자들이 특히 인슐린을 쓸 정도로 인슐린 디피션시, 인슐린 부족형 당뇨였다면, 일형 당뇨일 수도 있지만 부족형 당뇨였으면 분명히 유럽에서 거주하는 공간원이지만 아마 체형이 그렇게 뚱뚱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 줬고,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도 아마 파견되어 있는 외교 공간이지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당뇨의 평균 환자들의 비만도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비만하진 않았을 거다. 보통 체격에 뭐 인슐린 쓰는 사람 정도로 중년이면 대략적으로 외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뭐 현실 영화에서 그렇게 구현이 됐는지는 쪼끔은 또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네. 경구약과 달리 인슐린은 드라마틱하잖아요. 며칠간의 탈출 기간 동안 2-3 일에 막 굉장히 긴박하잖아요. 근데 긴박한 과정 중에 식사도 잘 못하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그런 상황에 경구약제 치료 뭐 환자들이야
하루 이틀에 대한 뭐 며칠간에 대한 그런 여유는 있겠죠. 근데 인슐린은 하루 이틀만 안 맞아도 급격히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실제 당뇨 환자들끼리 교류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뭐 인슐린이 실제 실사의 역사상으로 좀 교류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당뇨 뭐 인슐린이 아니었더라도 시나리오적으로 아마 좀 더 드라마틱한 극적 상황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영화상에서 보면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하나의 모티프로 서로 협업을 하게 되는 그리고 당뇨병 환자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리티컬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기 때문에 영화의 그런 에피소드로 하나의 잘 활용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 허준호 씨 같은 경우에 인슐린 탈취당했어요. 근데 도주 광경에서 도주 상황에서 지금 대피를 해야 되는데 8시간, 10시간 인슐린 하루에 한 번 맞을 수도 있고 2번 맞을 수도 있지만 하루를 넘어가면서 그 다음 날까지 인슐린 맞아야 되는 시기를 놓치면 인슐린은 절대 부족형인 상황에서는 하루 이틀만 못 맞아도 급격히 상황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대사가 지금 내가 인슐린을 하루에 한 번에 2번을 맞는데 어제도 못 맞고 오늘도 맞아야 되는데 못 맞은 상황이면 내가 인슐린을 오늘도 못 맞으면 나는 도주 중에 상황이 나빠서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본인이 느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뭐 그 북한 직원들 사이에 뭐 논쟁도 있고 했지만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고 실제 뭐 이념을 떠나서 남한에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도 인슐린을 쓰고 있는 환자들이 예를 들어 인슐린 맞았다 치는데 도주하고 이제 대피하는 과정이잖아요. 보시다시피 그 영화에서도 보면 먹을 게 너무 없어요, 당시에. 근데 인슐린 맞은 사람들이 식이를 해야 될 시기에 식이를 못 먹게 되면 그것 또한 굉장히 저혈당이나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저한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조 감독이 인슐린을 맞고 혹시나 식사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시나리오 개연성이 있는 거죠. 도주 시간이, 탈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족들 데리고 왔는데 한 8시간, 9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움직이면 만약에 아침에 인슐린을 맞았는데 탈취를 당해가지고 계속 도망만 가고 아무것도 못 먹으면 저혈당으로 쓰러질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초반에 어떨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실제적으로도 있었을 수도 있고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묻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슐린은 기본적으로 냉장 보관을 하는데 온도가 20도 전후 그리고 우리나라 날씨로 치면 이제 27, 8도 밑, 5도 밑으로 봄, 가을 뭐 이런 환절기에는 상온을 쓰는 인슐린 상온 보관할 수 있어요. 장기 보관은 냉장 보관해야 되고 특히나 배경이 됐던 물론 촬영지는 모로코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배경이 됐던 소말리아는 굉장히 덥잖아요. 아프리카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 상온이 30도가 넘어갈 거라서 기본적으로 보관은 냉장 보관 현장에서도 실제 현재에서도 만약에 인슐린 썼다면 당연히 냉장 보관이 됐어야 되겠죠. 그리고 썼던 바이알을 꺼내서 막고 다시 냉장 보관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일단 시나리오에는 정확한 액션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현장 콘티가 영화를 찍게 되면 하게 되고 감독이나 이런 현장 코디네이터들이 이제 잡아주는 건데 제가 이제 조 감독님한테 말씀드리기로는 인슐린을 쓰게 될 텐데 인슐린을 사용하는 모습이 너무 어색하거나 어설프면 안 된다. 그래서 인슐린을 맞는 모습들, 제가 인슐린 맞는 자료들 이런 것들도 다 드렸거든요. 실제 인슐린 어느 부위에 맞고 사용하는 법들, 교육 자료들도 드렸고, 뭐 지금이나 그때는 맞는 건 똑같으니까.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실제 인슐린 주사하는 법, 이런 것들을 잘 고증을 해서 배우들이 좀 어색하지 않게 주사를 맞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영화를 자세히 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조금 너무 쉽게 주사를 놓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배에다 놓고 잘 해가지고 이렇게 놓는데 배에다 대고 그냥 금방 찌르더라고요. 이렇게 실제 인슐린 그렇게 쉽게는 잘 안 찌르거든요. 그래서 물론 배우들이 잘 현장에서 연습을 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했지만 저희가 환자들은 좀 조심해서 종량 조절하면서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그냥 뽑아서 그냥 바로 쉽게 놓는 거지 영화적인 흐름에 너무 그런 것들이 딜레이 되면 좀 지루하니까 그렇게 아마 편집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사에 대한 큰 허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죠? 편견이 좀 있어요. 모든 주사가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성인들이.
한의원 가서 침 맞는 거에서는 그렇게 뭐 주저하진 않는 것 같은데, 인슐린을 가지고 본인 몸에 자가 주사하는 것은 굉장히 환자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주사에 대한 저항감도 있지만 주사제를 사용하게 된 자기 위치에 대한 저항감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환자들이 주사가 맞으면 아플까? 너무 아파서 좀 못 맞을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실제 인슐린 쓰는 이들은 30게이지 굉장히 가늘어요. 가늘어서 실제 자기 배에다 인젝션을 하더라도 거의 아프다는 표현은 잘 안 할 정도의 주사하거든요. 그리고 바늘 길이도 7mm, 5mm에서 다양하게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피부가 얇은 사람들, 배가 살이 없는 사람들 짧은 바늘로 맞아도 되고, 실제 주사 자체의 통증은 걱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환자들한테도 열심히 제가 그럼 100% 환자들한테 확신을 가지고 절대 맞아보세요. 아프다는 말 하면 내가 절대 안 놔주겠다. 근데 실제 맞아보고 아프면 얘기를 하시라고. 그런데 이제 사용법을 잘못 가지고 계신 분들이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다 주사를 맞는데 배를 배꼽 주변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든지 반시계 돌아가면서 맞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사를 하루에 한 번 맞으면 이게 뭐 돌아가면서 맞으면 뭐 2주에 한 번씩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그 정도는 갈 수 있는데, 주사를 2번이나 하루에 3번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배를 돌아가면 배가 맞은 자리가 이제 쉴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반복적으로 같은 자리에 주사를 맞게 되면 딱딱해져요. 지방 이형성증이 생겨가지고 지방질이 섬유화돼 딱딱해져요. 그런 데다가 맞으면 아파요. 그래서 대개는 주사 횟수가 많으면 팔, 다리, 배 돌려가면서, 팔, 다리 같은 경우는 근육이 비교적 없고 피하 지방이 많은 쪽으로 해가지고 번호를 정해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맞도록 하기 때문에 꼭 배만 고집하는 건 아닌데, 하루에 1일 1회 정도 맞는 환자들은 되게 배 위주로 맞으라고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통증이 생기고 오래 뭐 몇십 년, 10년 맞다 보면 이게 배가 이게 이형성증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딱딱한 부위 피해가지고 팔다리로 지방이 많은 부위로 좀 돌려 맞도록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사 부위를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인슐린에 대한 주사 요령이 또 필요한데, 냉장고 보관했던 걸 요즘은 펜 타입이라서 그냥 펜을 꺼내가지고 용량 맞춰 바로 맞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차가우면 통증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보관은 냉장 보관을 하되 맞을 때는 상온의 온도를 조금, 상온 온도, 그러니까 뭐 30도, 40도 이를 더울 때는 상온을 맞추면 안 되지만 20도 전후로 실내 기온으로 한 5분 정도 내놓고 차가운기가 살짝 없어질 때 맞으면 통증이 조금 덜한 걸로 되어 있고요. 알코올 솜을 닦고 이제 맞는 분들이 많은데, 알코올 솜을 조금 말려야 돼요. 알코올이 있는 상태에서 주사를 맞으면 또 따가워요. 그러니까 알코올은 소독을 한 다음에 피부 알코올이 잘 날아가도록 좀 뭐 10초간 기다렸다가 그때 주사하시면 최대한 덜 아프게 맞을 수 있죠. 그래도 뭐 아파하고, 그 주사가 실제 안 아픈데 아픈 것 같으니까 맞으면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 인슐린은 아니지만 주사 제형들을 체험을 해보고 맞아보는데, 물론 내 배에다 스스로의 신체에다가 찌르는 그 단계가 상당히 주저감이 생겨요. 그렇지만 실제 주사 자체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맞는 주사만큼이나 그렇게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편견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